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9일 새벽 4시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벨기에에서 한 달 정도 체류하고 있다가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주 중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 총리고 역대 최장기 집권을 한 분이고 아직도 영향력이 막강한 그분이 어떻게 이런 변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충격과 함께 저는 아베 전 총리를 공식으로 2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는 2013년 3월 2일 그때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관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베 총리가 한국 기자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최초이고 최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동선이 매일 2번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2번 암살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 하루에 2번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을 부추기고 청와대 이전을 부추겼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라고 저는 이야기해 두고 싶습니다. 또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암살된 지도자와 인연이 많아요. 암살된 박정희 대통령 전기도 쓰고 그리고 어제와 비슷한 경험을 제가 2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딱 27년 전이네요. 1995년 11월 2일에 제가 텔아비브에서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고 나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금방 뉴스가 들어왔는데 라빈 수상이 암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과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30몇 시간 전에 인터뷰했던 라빈 수상이 암살되었다. 그때의 충격과 어제의 충격이 비슷했습니다. 라빈 수상의 인터뷰는 저와 그때 월간조선 편집장이던 저와 한 인터뷰는 라빈 수상이 언론과 한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암살과 국가 지도자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통령의 안전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한국 대통령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험한 출퇴근을 방치하고 있는 그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조선일보 등 언론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의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선이 노출된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정이 이렇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초 나가노현에 가서 유세할 예정이었는데 자민당 내 아베파 소속 의원이 출마한 교토 근방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통상 유세 때 이용하는 유세차에 탑승하지 않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서 연설을 하다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씨는 로타리의 차도와 인도를 가르는 가드레일 앞에 설치된 연설대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는데 NHK 영상에 잡힌 걸 보면은 그 범인은 아베 전 총리 뒤에서 박수를 치다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아베 씨에게 다가가 능숙한 자세로 총을 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베 씨가 연설하는 순간 터진 총성에 아베 전 총리는 뒤를 돌아봤는데 그러자 용의자가 약 5m 거리에서 정조준을 해가지고 쏘았습니다. 그런데 나라 현 소방서에서 곧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닥터 헬기로 바꿔서 낮 12시 20분 그러니까 총격을 당한 약 20여 분 뒤에 나라 현립의대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수혈을 하는 등 여러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출혈 과다로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쏜 2발 중 1발이 아베 전 총리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다고 했고 이게 치명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현 경찰본부는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특정 단체의 원한을 갖고 이 단체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했다는데 이게 또 나중에 뒤집어졌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횡설 수설하는데 이 범인은 2002년부터 3년간 히로시마 현 구례의 해상자위대에서 임기제 자위관으로 3년간 근무한 뒤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이라는 게 가만보니까 집에서 만든 겁니다. 쇠파이프 같은 것을 연결하고 총탄도 쇠구슬을 장전해가지고 쐈다고 합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더구나 이 사람 보니까 성격이 좀 꼼꼼하고 외골수고 해가지고 사교성이 없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친구도 살았다는 아파트 주민들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살 동기도 지금 애매합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암살 동기나 암살의 방식이나 암살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꼭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도 그 미친 사람도 있고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부인하고 싸워서 화풀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암살을 못하느냐. 암살을 하려고 해도 암살자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암살을 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범인이 나라에서 유세하는 걸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동선 노출입니다. 제가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을 걱정하는 것은 동선이 노출되는데 그것도 같은 동선입니다. 하루에 2번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으로 만든 총 말고 요사이 명중률과 먼 데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1963년 11월에 오스왈드가 카빈총으로, 망원경 달린 카빈총으로 87m 떨어진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해서 맞췄습니다. 요사이 기술은 그것보다도 엄청 더 진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선만 파악이 되면은 암살자는 50%는 성공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말이 이게 장난처럼 들립니까? 그냥 기구로 들립니까? 여러분,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세계에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왜 출퇴근을 하게 됐습니까? 그 안전한 청와대를 벗어나가지고 국방부로 옮긴다고 하다가 국방부로 옮겨서 거기서 일을 보긴 보는데 잠자고 머물 장소는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출퇴근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이 시작된 겁니다. 출퇴근하면은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이크 들이대면 준비 안 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례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이라는 이 졸속 조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안전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챙겨야 될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남편을 왜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 청와대 이전 잘했다고 박수치던 그 사람들이 단 한 글이라도 한자라도 출퇴근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쓴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면은 그 책임은 뭐 직속 부하들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조선일보 등 이 보수 언론 출퇴근을 부추긴 그리고 지금도 잘한다고 하는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암살 같은 거 이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사누마라는 좌익 정당의 총재가 연설 도중에 우익 청년에 의해서 칼로 찔려 죽은 적이 있고 나가사키 시장이 발언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죽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가 아주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이 도대체 몇 번 시도를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몇 번 했습니까? 1974년 8월 15일 8.15 행사장에서 박정희를 겨냥했다가 결국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죽인 게 문세광의 총탄 아닙니까? 그리고 1983년 10월 9일 일요일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을 기다렸다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시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늦게 출발해서 살았지만은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들이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만은 안전할 것이다. 아니 김정은이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복형을 백주에 그것도 외국 공항에서 독살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강경한 노선을 가면은 김정은이가 윤석열 암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암살한다고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 보내겠습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 많을 것이고 미친 사람 한 사람 적당히 뒤에서 조종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암살의 방법은 기기묘묘합니다. 동선만 노출되면은 이게 어제 있었던 사건이 딱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암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날 미국 청년 존 힌클리는 이자도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자인데 워싱턴에 우연히 들렸다가 그 이틀 뒤에 그러니까 3월 30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힐튼 호텔에 가서 미국 노동계 인사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선이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암살 충동이 생겼습니다. 성적 망상장애를 앓던 그는 이 동기가 이렇습니다. 여배우 조디 포스터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며 편지를 써보내고 있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쏘면은 관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암살 동기입니다. 조디 포스터라는 여자는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이 택시 드라이브라는 영화에 그 어린 창녀로 출연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본 존 힌클리가 조디 포스터를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30일 오후에 그는 힐튼 호텔 앞에서 레이건을 기다렸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온 레이건이 대기 중인 리무진으로 다가가는데 힌클리 앞에 5m 지근거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권총 6발을 쐈습니다. 측근들이 피격당하고 레이건은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자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쪽을 향해 쏜 총탄이 차체를 맞아가지고 튕겨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심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1cm 정도의 차이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동선 노출 아닙니까? 동선 노출. 그리고 여기에 무슨 암살 동기가 뭐 이념적인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화 배우 관심 살려고 당긴 것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언론이 출퇴근 그만두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방부 전 국방부 건물에 한 층 빌려가지고 거기에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이 있는 청와대도 그랬지만은 그런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